아시아나항공이 이제 거래 정지가 됐는데, 감사 의견 한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뭐 개념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감사 의견 한정이 이제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래 정지 이후에 그 흐름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확실히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들죠. 아시아나항공은 개인 투자자분들께도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 또 시가총액이 8천억 이상 정도이기 때문에 절대 작지 않은 기업인데, 이런 기업도 이렇게 급작스러운 거래 정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계 시즌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기본적으로 드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3월 정도까지는 이런 경계감이 계속되다가 4월 정도부터 이런 우려감이 조금씩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하실 때는 일단은 그 기업의 적어도 재무 구조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은 먼저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정지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지에 대한 이슈는 감사 의견 한정입니다. 한정. 네. 일단 감사 의견 한정이 뭔지부터 보려면 일단 감사 의견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은 기업이 받고 이상이 없다라는 의견, 적정입니다. 두 번째가 지금 말하는 한정입니다. 세 번째는 부적정입니다. 네 번째는 의견 거절입니다. 사실 이 적정의 형태 말고는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이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정이라는 것은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말 그대로입니다. 적정하다는 거죠. 재무제표의 항목이 잘 이제 돼 있고, 기업의 회계 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잘 지켰고, 뭔가 이제 회계 부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지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감사 의견이 적정이 나왔다고 뭐 무조건적으로 100% 완벽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감사를 했지만 우리는 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너네들은 적정이라는 판정을 주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일단 적정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업이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아시아나항공에 처한 환경이 이제 한정입니다. 한정이라는 것은 회계 처리 방법이라든지 재무제표 표시 이런 것 중에 일부가, 여기서 일부라는 게 중요해요. 일부가 뭐 기업 회계에 약간 뭐 미회가 되거나, 아니면은 재무제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뭔가 확실하게 의견을 주지 못할 만큼 아리까리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경영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거나, 이런 부분이 한정이에요. 그러니까 적정보다 한 단계 미친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이제 안 좋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적정은 재무제표를 봤을 때 거의 전체적으로,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부분 합리적으로 기재되지 못하고 왜곡됐거나 아니면은 뭐 분식을 했거나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됐는데 라고 할 경우 이제 그 부적정 의견을 줍니다. 그 마지막은 의견 거절인데, 이것도 이제 나오면 기업에 치명적이죠. 감사를 할 때는 뭔가 필요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들을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무제표 자체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의견 거절 줍니다. 그러니까 적정이라는 것은 잘 작성이 됐다, 합격 이거고, 한정은 이거 조금 이상한데, 한정. 이거는 확실히 잘못됐다, 부적정. 이거는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의견 거절.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사 의견이 이번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한정을 받은 이유를 한번 보면, 3일 회계법인이 이번에 감사를 했는데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은 항공기의 정비 관련 부채, 두 번째는 이제 마일리지 이연 수익, 그 다음에 주식 공정 가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데, 회계 처리라는 것은
이게 뭔가 숫자로 돼 있기 때문에 수학처럼 딱딱 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좀 주관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신약에 대한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것이냐, 어디까지를 투자로 보고 어디까지를 비용으로 볼 것이냐, 어디까지를 자산으로 볼 것이냐, 어디까지를 손실로 볼 것이냐, 혹은 그 손실이 반영되는 기간, 혹은 그 수익이 반영되는 기간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주관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회계 기준을 세우고 고치고 또 세우고 만들지만 모든 부분이 100%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정비 관련 부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연 수익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공정가치를 평가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애매하거나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감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의심스럽거나 혹은 이 부분이 조금 과대 계산이 됐구나 라고 이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가 나온 게 뭐냐면은 한정 의견을 받으면서 작년 실적도 바꿨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밝혔던 영업이익은 작년에 1784억이었는데 오늘 정정해서 887억. 이러니까 이제 거의 반토막이 났잖아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이게 회계 처리로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법인이 의견을 내서 뭐 충당금을 더 추가 설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익이 과대 계상됐다든지 하면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표면적으로 실적이 깎이는 거니까 그 기업에는 어때요? 당연히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항공은 항상 이 높은 부채 비율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부채 비율이 500%, 600% 굉장히 높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1조 원 정도 되는 차입금, 가까운 차입금을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런 만큼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정지가 풀리는 기간이 언제냐면 정지는 금방 풀릴 것으로 지금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일정을 보면은 그 오늘 이제 정지가 됐죠. 22일입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이 25일이죠. 25일에 이제 관리 종목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26일 거래가 재개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일단 거래는 재개가 돼요. 그래서 정지가 오래될 것이라는 리스크는 별로 없는데 문제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좀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가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이제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가장 큰 과제는 뭐냐면 이 한정인 투자 의견을 적정으로 빨리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빨리 진행이 되면은 주가가 좀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그 충당금 추가 설정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재감사를 신청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법인에서 이제 뭔가 태클을 걸었거나 의문이 있다라고 밝힌 부분들을 좀 소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정 의견으로 빠르게 돌리면 주가가 생각보다 빠른 반등을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시간이 걸리면 아시아나항공은 계속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26일 거래는 재개가 되지만 일단 재개가 될 때 주가가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받은 감사 의견 한정을 적정으로 빠르게 끌어올려야 아시아나 주가가 회복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정도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판단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